여러분, 사람 만 명을 제대로 안다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?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요, 무려 2500년 전의 지혜를 빌려보려고 합니다. 과연 공자는 사람을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? 그 날카로운 통찰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자,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뭘 보나요? 보통은 화려한 이력서 아니면 잘 꾸며진 SNS 프로필 같은 걸 보잖아요. 근데 그게 정말 그 사람의 전부일까요? 아닐 때가 더 많죠. 공자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. 껍데기 너머에 있는 진짜 사람을 보는 법. 그게 핵심이었던 거죠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. 공자가 사람의 됨됨이, 즉 인품을 볼 때 어떤 기준을 가졌는지.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. 아주 흥미로울 거예요. 이 이야기는 정말 유명하죠. 공자가 자기 사윗감을 고르는 장면인데요. 글쎄, 누구를 골랐는지 아세요? 놀랍게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. 아니,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. 내 딸을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시집 보낸다니. 근데 공자는 달랐어요.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.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. 바로 그 사람의 결백감, 그 본질이었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공자의 사람 보는 법. 겉으로 보이는 조건, 예를 들면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,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이런 건 아예 관심 밖이었던 거예요. 그 대신에 그 사람의 내면, 그 핵심에 있는 진실성을 꿰뚫어 본 거죠.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자,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반전이 있어요. 공자가 그냥 착하기만 한 사람을 최고로 친 건 아니라는 겁니다. 보세요. 자기 딸한테는 순수한 인품을 가진 공야장을 짝지어줬지만 조카한테는요, 남용이라는 사람을 붙여주는데 이 사람은 시대가 좋으면 잘 나가고 시대가 혼란스러워도 살아남을 줄 아는 아주 현실적인 지혜를 가진 인물이었어요. 그러니까 공자는 이상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현실주의자, 실용주의자였던 셈이죠. 이 균형 감각 정말 놀랍습니다. 자,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? 이번에는 재능과 지혜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공자 철학에서 이게 또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. 공자에게는 아주 뛰어난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. 바로 안회와 자공인데요. 공자가 이 둘을 비교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. 자공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아는 똑똑한 제자였어요. 그런데 안회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닫는 제자였죠. 어떠세요?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? 단순히 하나 더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. 이건 그냥 영리함과 통찰력이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겁니다. 공자는 이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아주 절묘한 비유를 듭니다. 똑똑한 제자 자공을 호련이라는 것에 비유하는데요. 이 호련이 뭐냐면 제사 때 쓰는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그릇이에요. 핵심은 그릇이라는 거죠. 즉, 아주 귀하고 쓸모는 있지만 결국 특정 용도를 가진 도구에 불과하다는, 어떻게 보면 좀 뼈아픈 평가를 내린 겁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게 공자 철학의 정수예요. 그릇, 즉 기가 되는 것. 다시 말해 어떤 분야의 전문가나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온전한 사람, 즉 인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. 당신이 뭘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가 당신의 진짜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죠. 좋아요.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? 이런 멋진 생각들을 실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? 공자가 사람의 진정성을 판별했던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기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물었어요. 선생님, 신정이라는 제자는 정말 굳센 사람인 것 같습니다. 어떠신가요? 그러자 공자가 딱 한마디로 잘라 말합니다. 그 친구는 욕심이 너무 많아. 어떻게 굳세다고 할 수 있겠나? 라고요. 와, 정말 날카롭죠? 겉으로 보이는 강인함이 아니라 그 내면의 욕심이 그 사람의 단단함을 갉아먹고 있다는 걸 간파한 겁니다. 바로 이 일화에서 그 유명한 무욕즉 강이라는 말이 탄생합니다. 욕심이 없어야 비로소 강해질 수 있다. 진짜 강함은 겉으로 힘을 주고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내 안의 욕망을 잘 다스릴 때 그때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 진정한 강인함이라는 깊은 통찰이죠. 결국 말보다는 행동이겠죠. 공자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두 가지 중요한 행동을 강조했습니다. 첫째는 겸손. 나보다 아랫사람에게도 스스럼 없이 묻고 배우는 태도. 둘째는 역지사지.
내가 당해서 싫은 일은 절대로 남에게 하지 않는 마음. 바로 이런 구체적인 행동들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준다는 겁니다. 자, 어느덧 마지막 이야기입니다.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궁극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이건 공자 자신도 한 제자 때문에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던 교훈이기도 합니다. 논어에 나오는 말 중에 아마 가장 혹독한 비판이 아닐까 싶어요.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.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제자 제여였는데 대낮에 낮잠을 자다가 걸린 거죠. 근데 이게 그냥 너 왜 이렇게 게을러 이런 차원의 꾸지람이 아니었어요. 그건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 근본적인 태도에 대한 어마어마한 실망감의 표현이었습니다. 바로 이 제여 사건 때문에 공자의 사람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. 그전까지 공자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행동도 믿어주는 스타일이었어요.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는 이렇게 바뀌죠. 이제 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반드시 그 행동을 지켜본다 라고요. 믿음이라는 건 말로 얻는 게 아니라 결국 꾸준한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걸 스승인 공자도 제자를 통해 배운 겁니다. 2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공자의 이 깨달음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.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질문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. 과연 나의 행동은 나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는가?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한 번쯤은 꼭 던져봐야 할 그런 묵직한 질문이 아닐까 싶네요.